남구 문수로와 봉월로 일대에 아파트 허가가 집중되면서 이 일대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은행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 두 번째로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울산의 아파트 16,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렸다는데 원래도 교통체증이 심각했던 남구 문수로와 봉월로 일대에 아파트 허가가 집중돼 교통체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울산 남구 신정 2동의 한 이면도로. 옥동 법원 뒷길에서 신정 2동 봉월로로 들어가는 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신호를 서너 번 이상 받아야 봉월로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를 사이에 낀 보조 간선 도로는 얌체 주차족과 공사 차량 때문에 더 혼잡합니다. 앞으로 이 같은 교통 체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업탑에서 태화 로타리 방향 봉월로 일대에 아파트 4곳이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공업탑 두산 위브더 제니스를 시작으로 문수로 에이닌의 뜰과 프로지오 등 1,300여 세대가 3년 내에 입주를 마칩니다. 교통영향평가 시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에 건축 허가를 내야만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입주 물량 외에 남구 신정 1, 2동 봉월로 일대에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만 15곳이 넘습니다. 여기에 옛 울주군청사 복합개발과 옥동 군부대 이전이 끝나면 유입 차량이 폭증해 교통 지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뚜렷한 교통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구 공원묘지 사거리에서 법대로를 거치지 않고 옛 예비군 훈련장을 거쳐 금마루를 연결하는 길이 2.1km 우회도로 개설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고 울산시가 전액 시비로 착공하면 2025년,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면 착공은 2027년 이후로 더 늦어집니다. 아무리 작아도 사업비가 한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시 재정 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거는 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현행 울산시 조례에는 건축 연면적이 36,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곳 문수로의 교통량은 2년 전에 비해서 하루 평균 2만여 대가량 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대처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SK 지오센트릭과 사우디아라비아 화학기업 사빅이 설립한 합작법인인 SSNC가 울산에 2천억 원 규모의 고기능성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생산 공장 신증설 투자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SSNC가 울주군 청량읍 사평로 일원 1,300여 제곱미터에 2024년 7월까지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울산 시민을 최우선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증설로 SSNC는 연간 21만 톤의 고기능성 폴리에틸렌인 넥슬렌 제품을 최대 30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그 투자처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공장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기업 잘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도시보다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이용해 거액의 은행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회초년생인 20대 청년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당일 대출 메시지입니다. 43살 조모 씨 등 일당 8명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메시지를 보내 급한 돈이 필요한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청년들의 명의를 이용해 집주인과 가짜 임차인으로 허위 서류를 꾸민 뒤 온라인 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전세 계약에 동원된 집들은 대부분 수도권 빌라나 원룸으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었습니다. 이들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주택 한 채당 1억 원씩 15억 원, 명의를 빌려준 청년들은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고 나머지는 브로커와 총책이 나눠 가졌습니다. 심사가 까다로운 시중은행 대신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모바일로 대출해주는 온라인 은행의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걸로 보고 우리 경찰은 계속해서 악성적 사기를 건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집주인과 가짜 임차인이 된 청년들은 전세금과 대출금을 물어줘야 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대출 사기 일당과 명의를 빌려준 청년 등 35명을 붙잡아 총책 등 4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 MBC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외국인 이민자 팩트체크 연속 기획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이민자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 시내 경북대학교 인근의 한 골목길. 곳곳에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 때문에 공사가 2년 가까이 중단됐다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는 공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공시문이 붙어 있습니다.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무슬림들의 손을 들어주며 붙여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달 초에도 인근 주민들의 공사 방해는 여전했습니다. 밟고 지나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한번 보자. 공사 차량을 둘러싸고 자재를 옮기는 무슬림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에 이미 운영 중인 기도원만으로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원과 기숙사까지 생긴다면 무슬림들이 더욱 모여들 거라고 하소연합니다. 지금도 한 50명 모이가 이렇게 한다니까. 시끄럽지. 그래 이 집에서 지금 민원을 몇 번 냈다고 해. 뭐 양재기 같은 데다가 뭐 피어났대. 냄새가 얼마나 나고. 주민들의 불만은 사원 공사 이후 더욱 거친 표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슬림들은 제대로 시설을 갖춘 사원이 들어서면 소음과 냄새 문제가 해결될 거라며 자신들을 그저 이웃으로 존중해달라고 말합니다. They physically pushed us, and they physically actually there was a Korean director. They torn his shirt, and the police was there, and they did nothing at that time. 지난 2018년 제주에서도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있는 등 우리 사회에서 해외 이민자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학기에도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대면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노욱희 울산시 교육감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달 말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학교가 어느 곳보다 방역 시스템과 대응 태세가 잘 갖춰져 있다며 최대한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원격 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급이나 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지침을 마련해 학부모 동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산소방서가 지난 5월 폭발 사고가 일어난 S-오일 온산 공장의 일부 공정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보름간 사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온산소방서는 S-오일 공장 안에 소방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돼 4개 주요 공정과 4개 부속 공정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오일은 해당 시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부속 시설로 사용 정지 처분은 과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이후 행정소송 등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S-오일은 이번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2.7%인 7,390여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오늘 울산시를 찾아 혁신도시 개발계획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신세계는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 신세계 개발 부지에 쇼핑몰 등 판매시설 3만 8천여 제곱미터와 83층 1,573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2개 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신세계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서를 접수하면
주민 의견과 교통 처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의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등기 신청 기준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울산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는 11만 4천여 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울산의 지난 7월 한 달 등기 신청 건수도 18,973건으로 7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 지역 고용률은 북구가 가장 높고 중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군구 주요 고용 지표를 보면 북구와 울주구는 각각 고용률이 59.3%, 59.2%로 7개 특광역시 평균 57.3%보다 높았고 남구와 동구, 중구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 지역에서 고용률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지난해 고용률 최하위였던 동구는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2.4%포인트의 상승폭을 기록해 중구가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8단독은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고 제한액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오다 피해자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93차례나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으니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5일 포항 경주시와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기존 해오름동맹을 격상해 가칭 해오름연합시를 설치를 추진합니다. 해오름연합시는 현재 행정협의체보다 더 견고한 수준으로 연대하는 것으로 울산, 포항, 경주 3개 지자체 결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 중에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을, 경남은 진해 신항을 각각 챙겼는데 울산은 아무 실익이 없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울산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